드라마 초반, 잘생긴 재벌 남주인공이 등장하지만 그의 이름은 아직 비밀이다. 이어서 우리는 힘겹게 변호사 일을 하는 서은하를 만난다. 그녀는 자신의 업무보다는 그녀 자체에 더 관심 있는 불쾌한 고객과 상사와의 회의를 견뎌내고 있다. 잘생긴 남자가 그녀 옆에 앉자 한 여성이 그의 시간에 시간당 100만 원을 제안한다. 은하와 친구는 그를 호스트라고 생각한다. 고객이 은하를 만지려 하자 그녀는 폭발하여 그의 얼굴에 음료를 뱉고 나중에 직장을 그만둔다. 은하는 그 호스트가 벤틀리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의 직업으로는 그런 차를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얼마 후, 은하는 명망 있는 로펌에 취직하고 아파트를 임대한다. 그 호스트가 그녀의 이웃이다. 그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건물에 살고 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아파트에 도착하고 누가 먼저 임대했는지 다툰다. 그들은 서로 똑같은 계약서를 보여주고 같은 날짜에 임대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필사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은하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먼저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승리를 선언한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안에 있다. 그들은 집주인에게 전화하고 집주인은 이혼 소송 중이며 두 사람이 각각 이혼 중인 부부의 다른 쪽과 계약했다는 사실을 밝힌다. 은하는 자신의 강력한 상사인 강지혁 대표를 언급하며 그 남자를 위협하려 한다. 집주인은 그들에게 아파트를 공유하도록 설득하려 한다. 그리고 은하에게 자신의 이혼 소송을 맡아달라고 부탁한다. 그 남자는 은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3일 동안 머무는 대가로 2달치 월세를 내주겠다고 제안하고 그 후 상황을 보기로 한다. 은하는 수락하고 그에게 집 규칙 목록을 준다. 왜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공동 아파트에 사는지 궁금해하면서 그녀는 그의 직업에 대해 경고하며 그의 행동에 따르는 법적, 개인적 결과를 지적한다. 그는 명예훼손으로 그녀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한다. 나중에 그녀는 그의 아파트가 마치 유령이 사는 것처럼 꾸며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그가 화상통화로 법률 자문을 하는 것을 듣고 그의 지식에 깜짝 놀란다. 그는 그녀가 엿듣는 것을 발견하고 묻는다. 내 말 듣고 있었어요? 은하는 잘생긴 호스트, 강지혁에게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존중받으며 생계를 유지하라고 설교한다. 그가 화장실에 가자 은하는 그곳을 소독하며 그를 짜증나게 한다. 그는 그녀에게 구석구석 문지르라고 요구한다. 나중에 배구진 변호사로부터 온 전화로 강지혁의 진짜 정체가 밝혀진다. 그는 은하가 막 일하기 시작한 바로 그 로펌, 진우 로펌의 공동 설립자였다. 그는 또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집에 있는 수많은 선물들은 모두 그의 수면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은하는 청소를 하며 노래를 부르고, 이는 강지혁을 잠들게 하는 자장가가 된다. 그는 행복하게 깨어나지만 은하가 설치한 칸막이를 보고 기분이 상한다. 은하는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고 상사인 강지혁이 비서를 해고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는 것을 알고 경악한다. 그녀는 그의 사무실을 보게 되는데 화난 고객들이 보낸 위협적인 선물들, 고무뱀, 칼, 심지어 해골까지 가득하다. 강지혁이 들어오고 은하는 그가 방금 자신이 설교했던 바로 그 호스트라는 것을 깨닫고 당황한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자신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지 묻고 그녀는 그가 한 여성과 지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엿들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어머니였다고 밝힌다. 은하는 친구 미정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고 강지혁의 방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겁을 먹는다. 그의 방은 유령의 집처럼 꾸며져 있다. 의자가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강지혁이 그곳으로 온다. 그녀는 핑계를 대며 밖에서 그를 막으려 하지만 그는 자기 방으로 가버리고 비명을 지른다. 그녀는 손에 여행 가방을 든 채 아파트에서 쫓겨난 자신을 발견한다. 강지혁은 뛰쳐나와 그녀를 막는 대신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택시를 탄다. 처음에는 호텔로, 그 다음에는 사무실로 가서 잠을 자며 돈을 아끼기로 결심한다. 강지혁의 사무실 밖에 서서 그녀는 누가 감히 들어올까 궁금해한다. 은하는 잠잘 곳을 찾는다. 상사인 강지혁의 기록 보관실, 서류로 가득 찬 곳이다.
그녀는 누가 여기에 올 필요가 있을까 궁금해한다. 그녀는 캠핑 장비와 서류 파일을 베개 삼아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깊이 잠든다. 한편 강지혁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자 뻐꾸기 시계가 그를 놀라게 깨운다. 그는 격분한다. 은하가 자신의 잠을 방해했다고 비난하며 은하는 악몽을 꾸고 있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살인자가 자신을 공격하려는 꿈을 꾼다. 그녀는 이렇게 위협적인 것들에 둘러싸여 자는 이상 이런 종류의 꿈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물을 마시러 일어나고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강지혁을 발견한다. 그는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의심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한다. 그는 다시 일에 집중하고 은하는 다시 잠든다. 다음 날 강지혁은 배구진의 추천으로 정신과 의사를 방문하지만 정신과 의사는 강지혁보다 도움이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는 강지혁에게 긴장을 풀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멈추고 그의 끝없는 경주가 수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한다. 강지혁은 애초에 거기에 있고 싶지 않았고 결국 정신과 의사와 말다툼을 하게 된다. 그는 고객과 동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할지 걱정하며 그들이 자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까 두려워한다. 사무실로 돌아온 은하는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여전히 지친 채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때 강지혁이 거기에 도착한다. 은하는 다크서클을 감추려 애쓰고 동료는 그녀가 빨리 늙는다고 놀린다. 그녀와 함께 일할 때 잠을 못 자는 것은 그녀뿐만이 아니다. 그녀가 화장실을 나설 때 강지혁은 그녀의 화장을 알아차린다. 그는 나중에 회의에 참석하고 은하는 다른 변호사들이 설명한 이혼 사건 논의에 기여하지 못한다. 강지혁은 그녀가 외모에 집중한다고 비판한다. 대신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며 개선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한다. 은하가 잠든 동안 소음에 깨어난다. 새벽 5시라서 그녀는 서둘러 몸을 추스르고 출근하지만 강지혁이 이미 커피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는 그녀의 이른 도착에 놀라고 그녀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열심히 일해서 사무실에서 자리를 확보하겠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강지혁은 그녀의 다크서클에 대해 언급하고 선글라스로 자신의 다크서클을 감춘다. 그는 그녀가 기록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공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마침내 휴가에서 돌아온 배구진을 포함하여 모두가 사무실에 도착한다. 그는 강지혁처럼 높은 직급의 상사이지만 훨씬 더 친절하다. 그는 은하를 알아보고 환영하며 행운을 빈다. 그는 강지혁의 사무실로 가서 그의 불면증에 대한 도움을 구하라고 말한다. 강지혁은 회의적이지만 배구진은 치료를 주장하며 계속 다크서클을 가리는지 묻는다. 그러자 강지혁은 배구진에게 은하를 고용했는지 묻는다. 그가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사람과 성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주장하며 그는 어쩌면 그녀가 그녀의 여동생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은하는 강지혁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잠을 자려고 하지만 그는 야근을 하고 있다. 강지혁은 그녀를 알아차리고 조용히 물건을 챙겨 떠난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은하는 침대를 설치하고 5분 안에 잠든다. 강지혁은 의심하며 돌아와서 기록실로 가서 깊이 잠든 은하를 발견한다. 그는 그녀를 깨우고 그녀는 자비를 구한다. 이틀만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임대할 곳을 찾겠다고 약속한다. 그녀는 호텔비를 감당할 수 없다. 그녀는 또한 그의 헌신을 칭찬하며 그의 직업 윤리를 존경하고 잠없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잠이 절실한 강지혁은 동의하고 떠나지만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껴 돌아와서 30분 동안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준다. 그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는데 그곳은 그녀가 떠난 그대로이다. 그녀는 몸을 씻고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한다. 그녀는 그가 요리하지 않는 것 같다고 알아차리지만 그가 요리 실력이 좋다고 가정한다. 그녀는 그에게 무언가를 요리해주기로 결심하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소음을 낸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그녀의 노래는 강지혁에게 자장가처럼 작용하여
즉시 잠들게 한다. 그는 아침이 온 것을 발견하고 깨어난다.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에 놀라며 강지혁은 마침내 은하의 유리와 노래 소리를 들은 후 잠이 든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은하가 피곤함에 지쳐 소파에서 잠든 것을 본다. 그녀는 깨어나서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여기서 떠나려 했지만 비바람 소리 때문에 잠들었다고 말한다. 강지혁은 빗방울 소리에도 잠들 수 있다는 것에 놀란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사건 파일을 받는다. 그녀는 그것에 매우 열심히 일하고 그 덕분에 동료 3명이 그녀를 소셜미디어에 추가한다. 다음 날 강지혁은 잠을 이루지 못해서 빗소리를 틀고 집안의 식기를 두드리기도 하지만 잠들지 못한다. 그러자 그는 가정부를 고용하고 잠들 수 있도록 부엌일을 시끄럽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잠들지 못한다. 가정부는 짜증이 나서 일을 그만둔다. 강지혁도 화가 나서 사무실로 가서 은하를 본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라면을 끓이고 있었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잠들었다. 배구진은 모두에게 환영 파티를 열 것이라고 말한다. 신입 사원들을 위한 파티이며 모두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나서 그는 은하에게 가서 그녀의 여동생도 초대하라고 말한다. 다음 장면에서 강지혁은 배구진에게 은하 때문에 졸리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집에 고용하기로 결심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은하에게 메시지를 보내지만 그때 그녀는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에 가 있었다. 그도 이 식당으로 가서 그녀에게 개인 비서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그녀를 다시 집으로 부른다. 다음 장면에서 은하는 환영 파티에 가고 배구진은 속임수를 써서 그녀 여동생의 번호를 얻는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의 여동생 서은솔에게 친구 요청을 보낸다. 그녀는 즉시 수락한다. 한편 강지혁은 잠잘 시간이 되어서 부엌 파이프가 막혔다는 핑계로 그녀에게 전화해서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끊는다. 그러자 그는 파티에 가서 사람들과 게임을 하기 시작한다. 은하는 그 게임에서 너무 많이 마신다. 이제 그는 그녀를 차로 끌고 간다. 앞으로 더 가서 강지혁은 차를 멈추고 안에 토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의 옷에 직접 토하고 차를 더럽힌다. 그래서 이제 강지혁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차가 너무 더러워진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은하를 끌어 상자 안에 던지고 그녀의 비디오를 찍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와 구두 계약을 맺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내가 내 차를 더럽혔으니 그 대가로 너는 내 생활 비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은하는 대답하지 않는다. 다음 장면에서 그는 상자를 집으로 가져온다. 은하는 상자에서 나와 강지혁 위에 쓰러져 그의 얼굴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한다. 강지혁은 화가 나서 그녀의 월급을 깎겠다고 말한다. 다음 날 아침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은하에게 어젯밤 그녀가 자신을 놀렸다고 말한다. 당신은 또한 내가 성형수술을 했다고 말했으니 이것에 대해 보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그녀에게 청구서 목록을 보여주고 그녀를 협박하기 위해 만들었던 비디오도 보여준다. 이것을 보고 은하는 매우 화가 나지만 그는 보상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면 그 대가로 그의 생활 비서가 되어야 한다는 두 번째 계획을 말한다. 이제 은하는 그의 계약을 수락한다. 그러자 은하는 그의 집으로 이사한다. 이제 밤에 그는 그녀에게 잠들 수 있도록 음식을 요리하라고 하지만 그녀는 음식을 주문한다. 강지혁의 기분이 상하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치우고 나를 위해 요리를 시작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요리할 때 그는 오늘 노래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잠들 수 없었다. 이제 그녀는 요리를 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보관한다. 하지만 상사는 그녀의 요리 소음 때문에 오늘 왜 잠들 수 없었는지 스스로 놀라고 걱정했다. 밖에서는 은하가 그를 위해 음식을 요리했지만 그가 먹지 않고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화가 나 있었다. 다음 날 저녁 퇴근 시간에 은하는 두 남자가 강지혁을 데려가려는 것을 본다. 그녀는 그들이 그를 납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달려가서 그들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지만 강지혁은 그녀에게 이 두 사람이 그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온 그의 어머니의 보디가드라고 말한다. 강지혁은 가족의 집으로 가고
그곳에서 그의 어머니는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아픈 척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과장된 연기를 시작하지만 강지혁은 그녀가 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난다. 한편 배구진은 대학 시절 서은솔에게 어떻게 반했는지 회상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 뒤를 조깅하다가 의식을 잃었고 그래서 그녀는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또한 그에게 초콜릿을 주었다. 이 초콜릿 브랜드는 여전히 배구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이제 강지혁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은하가 이미 저녁 식사를 준비한 것을 본다. 그는 화가 나서 그녀가 주문할 때 음식을 요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배구진은 서은솔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로펌에도 합류해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서은솔은 그의 제안을 거절한다. 이후 배구진은 너무 많이 마신다. 서은솔이 그를 집으로 데려다 주러 갈 때 배구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음속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하고 그녀의 전 약혼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에게 복수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고 의식을 잃는다. 다음날 아침 깨어났을 때 그는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침대에서 서은솔의 머리카락을 보고 그녀가 그에게 돈을 준 대가로 자신이 서은솔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느낀다. 다음날 아침 배구진은 얼굴을 숨기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그는 강지혁에게 어제 고객 중 한 명과 밤을 보냈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옆 탁자에는 50만 원이 있었다고 말한다. 이것을 듣고 강지혁은 실제로 당신이 50만 원에 몸을 팔았다고 말한다. 이것을 듣고 배구진은 그의 불면증에 대해 모두에게 말하겠다고 그를 협박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강지혁은 지금 당장 당신이 50만 원에 몸을 팔았다고 내 상태 메시지에 올리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두 사람은 서로의 휴대폰을 빼앗기 시작한다. 은하는 그녀의 심술궂은 상사가 집에서 친구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한다. 강지혁은 오랫동안 화장실에 앉아 있었다. 은하는 밖에서 그를 알아차리고 그가 변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지혁은 배구진이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잠이 든다고 말했기 때문에 화장실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강지혁은 이 모든 것이 배구진이 자신을 놀리기 위해 한 짓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이제 40분 후 마침내 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 나올 때 그는 실제로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화장실로 가고 거기에 편안한 좌석이 놓여 있는 것을 본다. 그는 나와서 은하는 그를 위해 변기 커버를 설치했고 변비약도 주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강지혁은 그녀를 꾸짖고 그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후 은하는 밤새 앉아 사건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실제로 강지혁의 어두운 비밀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강지혁은 한밤중에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간다. 은하는 그를 따라가기 시작한다. 강지혁은 그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조깅을 시작한다. 은하는 그 뒤를 달리느라 매우 지친다. 강지혁은 그곳으로 가서 그를 꾸짖고 집으로 가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첫 번째 사건을 주는데 이것은 은하를 매우 행복하게 만든다. 바로 유명인 배유나 씨의 이혼 사건이었다. 그녀는 집에서 TV로 그녀의 드라마를 보곤 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남편이 자신의 사업을 키우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고 이제 그녀는 그의 숨겨진 재산을 모두 찾아내고 재산의 공평한 몫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다음 장면에서 강지혁은 자기 방으로 가서 일을 시작한다. 밖에서는 은하가 요리를 시작하고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이를 듣고 그는 졸리기 시작한다. 그는 나가서 그녀가 요리하고 노래하는 것을 멈추게 한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30분 후에 요리를 계속하라고 한다. 일을 마친 후 그는 은하에게 음식을 요리하고 그를 위해 노래를 흥얼거리라고 한다. 그녀가 노래하자마자 그는 잠든다. 그는 배고픔 때문에 한밤중에 깨어난다. 그는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기 시작한다. 식사 후 그가 자기 방으로 가고 있을 때
그는 은하가 사건 작업을 하다가 잠든 것을 본다. 그는 그녀를 깨우고 사건에 대한 그녀의 어리석은 질문들을 물어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즉시 노트를 가져와서 많은 것들을 적는다. 다음 날, 유명인이 상담을 위해 그의 사무실에 온다. 강지혁은 그녀에게 몇 달 기다렸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라고 조언한다.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이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순간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의 사업이 손실을 입으면 그녀가 재산에서 받게 될 돈의 절반도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을 듣고 유명인은 매우 슬퍼한다. 강지혁이 떠난 후 배윤아 씨는 은하에게 자신의 삶의 비밀을 말한다. 남편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들이 매우 빨리 사랑에 빠졌는지. 그를 위해 배 씨는 경력을 신경 쓰지 않고 매우 빨리 결혼했지만 나중에 남편이 그녀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을 듣고 은하는 매우 슬퍼한다. 집에 돌아온 후 강지혁은 은하에게 이제부터 매일 그를 위해 음식을 요리해야 하고 그를 위해 노래도 흥얼거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 대가로 그는 그녀에게 이 사건에 대한 2가지 어리석은 질문을 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지만 그녀가 질문을 할 때 그녀는 닥치라는 대답을 듣는다. 다음 장면에서 은하와 강지혁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녀는 고객 배 씨와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고객의 삶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비전문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매우 무례하게 대했고 그 때문에 은하는 슬픔에 잠겨 자리를 떠난다. 한편 배구진은 서은솔과 은하의 여동생이 내일 놀이공원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은하 대신 서은솔과 공원에 가고 싶었다. 그는 즉시 강지혁을 만나러 가서 내일 변호사 협회 회의가 있다고 말한다. 나는 당신이 이 행사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지혁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배구진의 요청에 따라 그는 동의하지만 배구진은 여성 변호사와 남성 변호사 모두 거기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 은하도 함께 데려가라고. 이제 은하가 집에 오자 강지혁은 그녀에게 오늘 변호사 협회 행사가 있고 우리는 9시에 거기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녀는 여동생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이것은 놀이공원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서은솔을 약간 슬프게 만든다. 하지만 그때 배구진이 그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거기에 도착한다. 한편 강지혁과 은하가 파티에 갈 때 강지혁은 그것이 전문적인 행사가 아니라 미혼 변호사들을 위한 중매 행사라는 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난다. 이것을 보고 그는 배구진에게 전화해서 그를 꾸짖지만 그는 즉시 전화를 끊는다. 그러자 중매가 시작된다. 이제 많은 여성들이 그에게 차례로 와서 이야기한다. 하지만 강지혁은 그들의 외모를 비판하고 그 때문에 그는 파티에서 매우 인기가 없어졌다. 다음 장면에서 그들은 조정 경기를 해야 했지만 다른 남자가 은하와 팀을 이루고 싶어 했지만 즉시 강지혁은 그녀에게 자신과 팀을 이루라고 한다. 그러자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은하가 노를 젓고 있고 강지혁은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본다. 은하는 그에게도 약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강지혁은 그런 쓸모없는 경기에서 지더라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갑자기 노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진다. 이제 그녀는 그것을 짚기 위해 앞으로 움직인다. 강지혁은 그녀가 떨어질 것이라고 느낀다. 그녀를 구하는 동안 그는 스스로 물에 빠진다. 그러자 그녀는 그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다. 이제 둘 다 물에 젖어 옆 벤치에 앉아 있다. 강지혁은 그녀에게 호텔을 예약하라고 한다. 은하는 그가 자신을 이용하고 싶어 한다고 느껴서 몸을 가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때 강지혁은 단지 옷을 갈아입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한편 우리는 배구진을 본다. 그는 그들이 함께 밤을 보낸 밤에 대해 서은솔과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는 강지혁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그는 그를 위해 남성 및 여성 옷을 주문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가 여자 옷을 주문하는지 궁금해한다. 한편 은하는 샤워를 하고 나온다. 이후 강지혁은 목욕을 하러 간다. 은하는 그가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놀린다. 그녀는 그가 그렇게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자 배구진이 거기에 온다. 강지혁은 은하를 붙잡고 화장실에 가둔다. 배구진은 안에 들어오자마자 강지혁에게 소리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은하의 순수함을 이용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은하도 나온다. 강지혁은 그의 취향이 은하를 좋아할 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싸움을 벌인다. 그러자 배구진은 그들을 진정시키고 그들 둘 다 물에 젖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후 그는 그곳을 떠난다. 다음 장면에서 두 사람은 집에 앉아 있다. 그러자 집 밖에서 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녀는 반복해서 강지혁을 부르고 있다. 소녀의 목소리를 듣고 강지혁은 은하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지만 은하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문을 연다. 그러자 강지혁은 소녀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그의 여자친구를 방해하지 말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 둘은 동거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은하는 소녀에게 그들 둘은 관계에 있지 않고 단지 하우스메이트일 뿐이라고 설명하려고 하지만 소녀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강지혁을 손에서 놓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곳을 떠난다. 그녀가 떠난 후 은하는 그에게 왜 내가 당신의 여자친구라고 소녀에게 거짓 메시지를 보냈는지 묻는다. 그래서 강지혁은 그 소녀가 한때 그에게 고백했지만 그가 거절했던 그의 고객 중 한 명의 딸이라고 말한다. 이제 그녀는 그를 쫓아다니고 있다. 이제 어느 날 은하는 몇 가지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정신과 의사의 파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그녀는 이것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그에게 전화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실제로 강지혁이 같은 정신과 의사에게 불면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와서 그를 위해 음식을 요리하라고 한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요리와 노래 때문에 잠이 든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자 그녀는 음식을 가지고 그의 방으로 가서 그가 잠든 것을 본다. 다음 날 유명인 배유나 씨의 남편인 서 이사가 강지혁을 만나러 온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거기에 왔고 아내와의 합의에 대해 강지혁과 이야기한다. 그는 아내에게 위자료 전액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단지 이 일이 뉴스나 법원에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며 그는 합의서를 보여주지만 강지혁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강지혁은 은하가 다른 변호사에게 미소 짓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떠난 후 그는 은하에게 왜 그 변호사와 희롱하고 있었는지 묻는다. 은하는 그가 대학 선배였다고 말한다. 이것을 듣고 강지혁은 왜 그가 그녀의 사생활에 간섭하기 시작했는지 약간 어색함을 느낀다. 다음 장면에서 서은솔은 은하에게 긴급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걔를 맡아달라고 부탁한다. 은하는 그것을 숨기고 자기 방으로 데려간다. 왜냐하면 상사가 애완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강지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강아지 냄새를 맡는다. 하지만 은하는 그것이 그의 가방에 있는 장난감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강지혁은 그녀에게 강아지를 여기에 데려올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후 강아지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강지혁은 그것을 듣는다. 은하는 자신이 개 짖는 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강지혁은 그녀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문이 열리자마자 강아지가 그의 발에 와서 그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이것은 강지혁을 매우 겁먹게 만들고 그는 은하에게 강아지와 함께 집을 떠나라고 한다. 하지만 그때 은하는 만약 그녀가 여기서 떠나면 누가 그의 불면증을 치료할 것이냐고 말한다. 그는 그가 불면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충격을 받는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은하와 강아지가 집에 머물도록 허락한다. 다음 장면에서 유명인 배 씨가 은하를 만나러 와서 감정적으로 만들면서 남편이 위협적인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은하는 그를 그녀 앞에서 불러서 그가 그녀를 위협하는 것을 멈추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그러자 은하는 그녀의 남편에게 전화해서 그녀의 고객을 위협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은 아내를 위협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오히려 그는 이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은하는 그에게 법정에서 만나자고 한다. 이후 배 씨의 남편 서 이사가 은하를 만나러 와서 그녀에게 몇 가지를 말하고 싶었지만
은하는 그를 무시하고 걸어간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그녀는 서이사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했고, 유서에는 아내의 변호사 은하가 그들 사이의 혼란을 그냥 두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다시 다음날 아침 그녀는 배 씨가 새 변호사를 고용했고, 그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회견에서 그녀는 남편과 화해할 수도 있었지만, 이전 변호사 은하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들 사이에 벽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은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이 문제를 혼자 처리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즉시 배 씨에게 가서 그녀와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그녀의 변호사가 거기에 도착하고 그는 서이사의 자살에 대해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강지혁이 거기에 도착해서 은하를 보호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데려간다. 집에서 은하는 강지혁을 위해 해산물을 요리했다. 강지혁은 이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은하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그녀를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우울했다. 그녀는 또한 위협적인 전화를 받지만 그때 강지혁은 그녀의 손에서 전화를 빼앗고 그녀의 우울증을 없애기 위해 술을 마시러 데려간다. 이제 그 후 우리는 강지혁이 누군가를 만나러 불렀고 그 사람은 서이사의 전 변호사 유 변호사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그의 고객 서이사 씨는 희생자였다고. 그는 아내에게 가정폭력으로 거짓 고발을 당했고 그 때문에 우울증에 빠졌다. 배 씨는 그의 사업을 위해 그를 함정에 빠뜨렸지만 결혼 후 그의 사업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시 씨를 중상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을 듣고 은하는 서이사 씨가 은하 때문에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지혁은 그녀를 산만하게 하기 위해 운전하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그렇게 비싼 차를 운전하는 첫 경험이었다. 여기에 자전거를 탄 사람들, 심지어 보행자들까지 있다. 그녀를 추월하고 이것은 강지혁을 화나게 만든다. 다음 날 강지혁이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은하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본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가 누군가 자신을 죽이러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의 약간의 소리에도 깨어날 것이다. 그녀는 오늘 식료품을 사러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강지혁은 그녀를 슈퍼마켓에 데려간다. 하지만 그는 뚱뚱한 아줌마와 부딪힌다. 그는 그녀와 싸우려고 했지만 은하가 그를 막는다. 이제 여기 몇몇 소녀들이 그들을 함께 보고 이 소년이 매우 잘생기고 부자처럼 보인다고 험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소녀는 전혀 평범한 외모를 가졌다. 강지혁도 이 말을 들었고 이후 그는 은하를 조금 더 신경 쓰기 시작한다. 집에 도착한 후 그는 그녀에게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눈물을 숨기면서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에게 손수건을 준다. 은하는 눈물을 닦고 그것으로 코를 푼다. 하지만 그때 강지혁은 그녀에게 이 손수건이 800만 원짜리라고 말한다. 이것을 듣고 은하는 더욱 울기 시작한다. 다음 날 은하가 사무실에 갈 때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그녀를 비난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녀에게 사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강지혁이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강지혁은 그녀를 산만하게 하기 위해 많은 종이를 파쇄하라고 준다. 이후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집 전체가 엉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강지혁이 한 짓이지만 그는 걔에게 책임을 돌린다. 실제로 그는 은하가 올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고 싶었다. 은하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집이 다시 더러워진 것을 본다. 오늘 강지혁은 다시 강아지를 비난하지만 이번에는 바닥에 바나나 껍질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의심한다. 강아지는 분명 먹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자 그녀는 강아지를 꾸짖기 시작하지만 간접적으로 그녀는 강지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가 언제부터 그렇게 장난꾸러기가 되었는지 누군가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다음 장면에서 강지혁은 우울증에서 벗어나도록 운동하러 가자고 은하에게 말한다. 하지만 은하는 짧은 시간 안에 지친다. 강지혁은 그녀의 IQ도 좋지 않고 체력도 좋지 않다고 그녀를 꾸짖기 시작한다. 그러자 그곳에서 재단쇼가 시작된다.
강지혁은 처음으로 은하를 매우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고, 그는 그녀의 눈이 매우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이 당신의 개와 닮았다고 말하고, 그 때문에 은하는 화가 나서 떠난다. 서은솔은 오늘 배구진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마치 여전히 커플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그들은 수술 전에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밖에 나간 후 그녀는 배구진을 많이 꾸짖고 그의 자리를 상기시킨다. 배구진은 여전히 서은솔을 그의 삶으로 다시 데려오고 싶었지만, 서은솔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의도가 없었다. 다음 장면에서 강지혁은 그를 쫓아다니던 바로 그 소녀를 만나러 갔다. 그녀의 이름은 오유라이다. 그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 사건을 강지혁에게 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와 희롱하고 있었다. 강지혁은 그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의 사건을 맡지만 이 사건을 은하에게 처리하도록 준다. 이제 은하는 오유라의 아버지 오 회장을 만나서 이혼 사유를 묻는다. 그는 암에 걸렸고 아내가 과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와 이혼하고 싶다고. 하지만 은하는 그를 믿지 않고 그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그녀는 그의 정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자 오 회장은 정부가 임신했고 미래에 그들 가족의 상속자가 될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다음 장면에서 강지혁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경비원이 그에게 이 지역에서 절도 문제가 많이 증가했으므로 집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강지혁은 자기 아파트로 가서 은하나 그의 강아지 둘 다 거기에 없다는 것을 본다. 하지만 그들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그는 은하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고 몇몇 경비원들과 함께 은하를 찾으러 간다. 이제 우리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러 데려온 은하를 본다. 그러자 강아지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강지혁을 공격하고 그의 얼굴을 핥기 시작한다. 강지혁은 매우 화가 난다. 다음 장면에서 강지혁은 화가 나서 집에 앉아 있고 은하는 그의 얼굴을 닦고 있다. 그녀는 강아지가 매우 순수하다고 사과한다. 그는 단지 그를 사랑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강지혁은 그녀를 용서한다. 다음 날 그들이 사무실에 올 때 그들은 오유라의 아버지 오 회장이 사망했다는 나쁜 소식을 듣는다. 이후 두 사람은 그의 장례식에 가고 그곳에서 오유라의 어머니는 그녀와 오 회장이 이혼할 예정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에게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의 평판을 망치고 싶지 않고 그것은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돌아오는 길에 강지혁은 은하에게 오 씨의 어머니가 남편의 장례식을 그렇게 빨리 치른 것은 일부다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와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가 남편의 법적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다음 장면에서 강아지가 강지혁의 소파에서 놀고 있다. 강지혁은 그것에 매우 짜증이 나지만 잠시 후 그 눈을 주에 깊게 볼 때 마치 은하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자 은하가 돌아온다. 그녀는 강지혁이 강아지의 눈에 눈가리개를 씌운 것을 본다. 그가 귀찮아하지 않도록. 이후 은하는 그에게 오늘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묻지만 강지혁은 오늘 예식할 것이고 이 접대는 은하 쪽에서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식당으로 데려가는데 그곳은 매우 비쌌다. 은하는 그에게 다른 식당으로 가자고 하지만 강지혁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한다. 다음 장면에서 강지혁은 은하에게 저녁 식사 비용을 보냈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는 여자들에게서 접대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은하는 이것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다음 날 은하는 자신과 강지혁을 위해 아이스크림을 산다. 그녀는 아이스크림 중 하나를 맛보고 옆에 두고 강지혁에게 그를 위해 아이스크림도 가져왔다고 말한다. 강지혁은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그러고 나서 아이스크림을 집어 먹기 시작한다. 은하는 그가 시험 삼아 옆에 두었던 아이스크림을 먹은 것을 본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에 대해 강지혁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곳에서 나가서 간접적으로 키스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다음 장면에서 은하는 개를 산책시키러 데리고 나갔지만 그때 한 남자가 암캐와 함께 거기에 온다. 은하의 개가 그녀에게 키스하기 시작한다. 이것을 보고 개 주인은 은하에게 그녀의 개가 그의 암캐를 희롱했으므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협박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강지혁이 그곳으로 가서 그에게 돈을 송금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변호사이고 그가 은하를 협박할 때 그의 비디오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이것을 들은 후 남자는 돈을 돌려주고 그곳을 떠난다. 그러자 은하는 강지혁에게 왜 여기에 왔는지 묻는다. 강지혁은 그녀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잊었다고 상기시키러 왔다고 말하지만 은하는 그가 그녀를 따라 여기에 왔다고 의심했다. 그녀는 이것을 친구 미정에게 말한다. 그러자 미정은 그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을 듣고 은하는 매우 행복해진다. 이제 다음날 그들은 한 소녀가 그들의 회사에 와서 강지혁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을 본다. 여기 은하의 동료 중 한 명인 박 변호사가 이 소녀가 우리 상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임신도 했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소녀에게 가서 자신이 강지혁의 변호사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때 강지혁이 그곳으로 가서 소녀를 데리고 간다. 이 소녀는 오 회장의 정부인 미나이다. 그녀는 아들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 왔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그녀는 강지혁에게 자신의 변호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은하는 그녀가 오 회장의 가족을 망치고 이제 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정부였기 때문에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것을 알고 강지혁은 은하에게 매우 화가 나서 그녀를 꾸짖으며 감정을 문제에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아이는 아직 이 세상에 오지도 않았다. 그의 잘못이 아니다. 따라서 그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은하는 사건 처리를 거부한다. 그러자 강지혁은 화가 나서 만약 그녀가 그렇게 비전문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결코 이 회사에 일자리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하지만 배구진의 간청에 따라 그는 배구진이 그녀의 여동생에게 반했기 때문에 은하에게 회사에 일자리를 주었다. 이것을 들은 후 은하는 매우 슬퍼한다. 이후 은하는 퇴근 후 집으로 가고 있었지만 뒤돌아서 호텔방을 잡고 그곳에서 많이 운다. 한편 강지혁은 은하에게 너무 화를 냈다는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또한 그녀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은하로부터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한다. 다음 날 강지혁은 이 모든 것을 배구진에게 말한다. 그가 은하를 많이 꾸짖었고 그녀가 여동생의 인맥 때문에 여기서 일자리를 얻었다고 말했다고. 이것을 듣고 배구진은 그에게 매우 화가 난다. 왜냐하면 이 때문에 서은솔도 배구진에게 화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서은솔에게 전화해서 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하고 은하를 설득하라고 부탁한다. 이후 서은솔은 호텔에서 은하를 만나러 가서 그녀가 인맥 때문이 아니라 능력 때문에 일자리를 얻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일자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을 듣고 은하는 자신감을 얻고 사무실로 돌아가서 모두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결심한다. 바로 그때 서은솔은 배구진으로부터 전화를 받지만 그를 무시한다. 이것을 보고 배구진은 강지혁 때문에 서은솔이 더 이상 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그에게 화를 낸다. 강지혁은 모든 것을 조용히 듣고 있다. 이제 은하는 사무실로 돌아왔고 그들은 모두 회의를 하고 있다. 그들은 미나의 자궁에 있는 아기가 오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자 은하는 아기의 DNA가 오유라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들에게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의 일붓 여동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지혁은 오 회장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오유라와 DNA 검사를 하는 대신 그의 할아버지와 DNA 검사를 해야 한다. 강지혁은 은하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래서 그는 그녀를 많이 칭찬한다. 모든 직원들은 처음으로 상사가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는다. 회의 후 은하는 자기 자리에서 일하고 있고 그들 둘은 몰래 서로를 보기 시작한다.
퇴근 시간에 강지혁은 그녀에게 와서 오늘 집에 올 것인지 묻지만 은하는 여전히 매우 상처받았기 때문에 집에 오기를 거부한다. 이후 그녀는 강지혁은 아파트에 있고 은하에게 이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 두었으니 와서 가져가라고 메시지를 보낸다. 이후 은하는 집에 가서 서류를 가져가지만 그때 그녀는 강지혁으로부터 메모를 발견한다. 그 메모에는 그가 자기 별장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그녀가 이 집에 머물러도 된다고 적혀 있었다. 강지혁은 차 안에 앉아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은하의 방 불이 꺼지자 그곳을 떠난다. 다음 날 은하는 동료 중 한 명과 함께 오유라의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서 DNA 검사를 설득한다. 강지혁은 몰래 거기에 와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후 그들이 할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하자 그는 또한 그의 재산을 돌볼 손자를 원했기 때문에 매우 쉽게 동의한다. 다음 날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양성이다. 이것은 미나 씨의 자궁에 있는 아이가 오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미나 씨의 남자친구가 그녀를 데리러 왔다는 것을 보고 모두 충격을 받는다. 이후 법정 장면이 보여지는데 같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다. 미나 씨는 사건에서 이기고 그러고 나서 그녀는 강지혁에게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법정 후 우리는 오유라가 할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그를 너무 사랑했지만 왜 손자를 원하는지 묻는 것을 본다. 왜 그는 DNA 검사를 받기로 동의했는가? 그러자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그녀를 때리기 시작하지만 은하가 사이에 끼어들고 손을 다친다. 이후 강지혁은 은하에게 붕대를 감아주지만 은하는 약간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는 즉시 그녀가 다쳤을 때 직장에 있었으므로 그가 그녀를 돕고 있다고 말한다. 이제 밤에 강지혁은 자기 별장에 앉아 있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은하는 심야 TV쇼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녀의 집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다. 어두웠고 그는 또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은하는 도둑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강지혁의 목소리를 듣고 상사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자 강지혁은 그가 여기에 펜을 두고 왔다고 말한다. 그는 그것을 가지러 왔다. 이후 그는 방으로 가서 펜을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은하의 노래를 듣기 위해 여기에 왔었다. 잠시 후 그는 나와서 은하에게 지금은 꽤 늦었으니 이 시간에 그가 여기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은하는 이미 그를 위해 택시를 주문했기 때문에 그는 슬퍼하며 그곳을 떠난다. 다음날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사무실에 도착하고 회의가 끝난 후 모두 떠나기 시작한다. 강지혁은 모든 사람들이 떠났다고 생각해서 선글라스를 벗지만 은하는 동시에 무언가를 묻기 위해 뒤돌아서고 그가 선글라스 뒤에 다크서클을 숨기려고 했다는 비밀을 알게 된다. 은하는 그가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의 집에 왔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집에 돌아오라고 하려던 참이었는데 그의 동료가 거기에 와서 그녀를 파티에 데리고 간다. 다음 장면에서 은하는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어머니는 다음 주에 그녀의 도시로 올 것이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며칠 동안 그녀의 집에 머물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듣고 은하는 행복해하며 상사가 일찍 그곳에서 이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은하가 집에 있는 동안 그녀는 강지혁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그는 그녀가 사건 때문에 내일 그와 함께 시외로 가야 하므로 가방을 싸야 한다고 말한다. 은하는 그에게 동의하고 이후 저녁 식사에 그를 초대한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저녁 식사를 시작한다. 은하는 그가 겁먹어서 그를 놀릴 수 있도록 일부러 강지혁 앞에서 공포 영화를 튼다. 하지만 그녀 자신이 겁먹기 시작한다. 이후 강지혁은 공항이 여기서 더 가깝기 때문에 오늘 밤 여기에 머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은하는 자기 방으로 가서 잠을 잔다. 하지만 그녀는 이 공포 영화를 기억하며 매우 겁먹는다. 갑자기 그곳에서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불도 꺼진다. 그러자 그녀는 강지혁의 방으로 달려가서 그의 방에서 자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강지혁은 그녀가 자신을 유혹하고 싶어 한다고 느끼고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에 대해 성희롱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한다.
그러자 은하는 단지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러 왔다고 말한다. 강지혁은 그녀에게 대답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후 그녀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그녀의 휴대폰이 떨어진다. 강지혁이 그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 그는 은하가 그의 이름을 애완동물 별명으로 저장했다는 것을 본다. 이것을 보고 강지혁은 화가 나서 그녀에게 자기 방에서 나가라고 한다. 그러자 은하는 공포 영화를 봤기 때문에 매우 겁먹었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자기 방에서 자게 해야 한다. 강지혁은 이것에 동의한다. 은하는 그의 침대 옆에 침대를 놓고 잠을 자지만 잠시 후 배고픔을 느껴서 두 사람은 일어나서 심야라면을 먹기 시작한다. 그러자 은하는 그녀가 일했던 이전 로펌의 상사가 고객들과 술을 마시도록 강요했다고 그에게 말한다. 강지혁은 그녀가 그를 거절할 수 없었는지 묻는다. 그러자 은하는 이것 때문에 그 직업을 그만뒀다고 말한다. 이제 그들은 방으로 가서 잠을 잔다. 은하는 미래를 위한 몇 가지 팁을 그에게 묻는다. 그와 같은 성공적인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지혁은 그녀에게 2년 동안 결혼하거나 어떤 연애 관계에도 빠지지 말라고 말한다. 이것을 듣고 은하는 상사만큼 잘생긴 남자를 만나더라도 그에게 어떤 관심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 날 아침, 강지혁은 구석에 숨어 있었고 은하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녀는 그를 차서 넘어뜨렸다. 강지혁은 매우 화가 난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어젯밤 그녀가 그의 침대에 기어 올라와서 그를 많이 찾고 심지어 그에게서 담요를 빼앗아갔다고 말한다. 다음 장면에서 두 사람은 다른 도시로 가고 그들의 고객인 박 대표가 그곳에서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여성 비서 은하와 함께 강지혁을 보고 기뻐한다. 이후 그들은 사무실에서 회의를 시작하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은하는 식욕을 잃기 시작하고 회의에 매우 바쁜 강지혁의 얼굴을 계속 쳐다본다. 잠시 후 강지혁은 그녀에게 나가서 동료에게 전화해서 몇 가지 서류를 가져오라고 한다. 그의 휴대폰은 가방에 있다. 그녀가 나갔을 때 그녀는 강지혁으로부터 전화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그는 가방에 초콜릿을 두었다. 꺼내서 먹으라고. 왜냐하면 그는 은하가 배고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후 회의가 다시 시작된다. 박 대표는 두 사람 모두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그곳을 떠나는 동안 박 대표는 부적절하게 은하를 만지고 이것은 은하를 매우 기분 나쁘게 만든다. 이제 은하는 호텔방에 앉아 몇 가지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파일에 대해 묻기 위해 강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내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녀는 어쩌면 그가 배고픔 때문에 기절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그녀는 그를 위해 죽을 가져간다. 강지혁은 샤워를 하고 나왔다. 은하는 강제로 그의 방에 들어가고 이것을 보고 그는 목욕 가운을 고치기 시작한다. 은하는 그가 목욕 가운을 벗고 있다고 느껴서 그를 막기 위해 그의 가슴을 만진다. 강지혁은 매우 화가 나서 그녀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한다. 하지만 그때 은하는 그에게 죽을 마시라고 하고 강지혁은 전혀 좋아하지 않고 은하가 만든 죽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은하는 그를 위해 죽을 만들기 시작한다. 강지혁은 그녀를 보면서 잠이 든다. 그러자 은하는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그곳을 떠나기 시작하지만 그때 강지혁은 그녀를 멈추고 그녀에게 감사한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박 대표와 저녁 식사를 하러 간다. 박 대표는 강지혁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지만 그는 마시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는 은하에게 술을 권한다. 은하는 그와 함께 마시려고 했지만 그때 강지혁도 그녀를 멈춘다. 그곳에서 나온 후 그는 은하를 꾸짖고 왜 술을 마시기로 동의했는지 묻는다. 그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그녀에게 술을 강요할 수 있는가? 그러고 나서 그는 만약 박 대표가 그녀를 혼자 만나러 부르면 가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 은하는 박 대표의 비서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다. 비서는 몇 가지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은하를 부르고 있었다. 은하는 강지혁을 함께 데려가자고 하지만 비서는 작은 문제라고 말한다. 그녀는 혼자 올 수 있다. 이제 그녀가 서류를 확인하러 갈 때
그녀는 박 대표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본다. 그는 그녀에게 서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그의 비서를 그곳에서 내보낸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은하에게 스위치를 찾아서 켜라고 한다. 하지만 은하가 거기에 기대고 있자마자 그는 즉시 그녀에게 부적절하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은하는 휴대폰으로 녹음을 켠다. 박 대표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고 그러자 은하는 그를 때린다. 그러자 박 대표는 문이 잠겨 있고 카메라도 꺼져 있다고 말한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은하는 어떻게든 탈출해서 그곳에서 도망친다. 이후 그녀가 자기 방으로 갈 때 강지혁은 그녀를 그런 상태로 보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하지만 은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자 강지혁은 그녀의 휴대폰에서 그 비디오를 본다. 이것을 보고 그는 매우 화가 나서 은하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한다. 이후 그는 박 대표에게 가서 그와 싸운다. 그는 또한 그의 그가 은하를 만졌던 손을 부러뜨린다. 이후 그는 은하의 손을 잡고 그곳에서 그녀를 데리고 간다. 은하는 이때 그가 자신의 영웅처럼 느껴졌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그녀를 꾸짖고 만약 누군가가 다시 부적절하게 그녀를 만지려고 하면 그에게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변호할 것이다. 그는 또한 만약 그가 그녀의 비디오를 만들어서 잘못된 일을 했다면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떠나는 동안 은하는 그에게 자신이 그가 잠들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정말 그에게 중요한지 묻는다. 그래서 강지혁은 그렇다고 그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러고 나서 말을 바꾸어 그녀가 중요한 직원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은하는 그곳을 떠난다. 이제 다음 날 두 사람은 호텔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계약이 취소되었고 그들의 비행기는 다음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하는 그에게 놀이공원에 가자고 한다. 강지혁은 마지못해 그녀에게 예라고 말한다. 이후 두 사람은 놀이공원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은하는 공기총으로 조준하여 장난감을 따고 싶었지만 그녀의 조준은 매우 나빴고 그녀는 자신을 도와줄 남편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강지혁은 그녀에게 가서 조준을 돕고 그녀를 위해 장난감을 따지만 그는 그녀의 손에서 장난감을 가져가서 자신이 보관한다. 이후 두 사람은 아쿠아리움 쇼를 보러 가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무언가에 대해 말다툼을 하고 강지혁은 그녀에게 5,000 단어의 사과 편지를 써야 한다고 벌을 준다.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은하는 사과 편지를 쓰기 시작하고 그것을 쓰다가 잠이 든다. 그러자 강지혁이 그녀에게 와서 담요를 덮어주고 돌아가서 은하를 계속 쳐다본다. 그러자 그도 잠이 든다. 이후 은하는 그에게 가서 그를 보며 상사가 매우 잘생겼다고 말한다. 이후 두 사람은 도시로 돌아오고 이 파트는 여기서 끝난다. 다음 파트를 보려면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